저희는 무조건 점유율 싸움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고객과 싼 것을 원하는 고객이 같나요? 맞아. 7점 올라. 7점 이상 나오면 구매되는 거예요. 싼 제품에서 80% 이익률을 만드는 순간 그 제품은 아주 진짜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계는 인간계답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고객은 문제가 해결되면 돈 내거든요. 이렇게 해결된 상태로 바꾸자는 얘기죠. 일반적인 멘토는 문제 정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된 상태를 정의를 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요. 문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잡지 마시고 해결된 상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잡으시면 되게 심플하게 잘 나와요. 쪼개면 쪼갤수록 해결점이 명확해져요. 인간에 가까운 시스템 창업이란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 분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주먹 구구식의 자영업 수준에서 멈출 것이다. 1등을 하는 게 저희 목표여야 된다는 얘기. 1등.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점유율 싸움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싼 곳에서 점유율이 아닌 거죠.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을 저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경쟁자가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하는 경쟁자는 이런 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예요.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는데 고객이란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돈을 주고 사는 사람, 돈 낸 사람이 고객이거든요. 우리의 고객과 싼 것을 원하는 고객이 같나요? 달라요. 똑같이 를 구매를 하지만 우리의 고객과 그들의 고객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가방 사는 사람들이 명품 고객하고 에 사는 고객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고객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저의 본질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같은 고객처럼 보이죠. 우리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도 아니에요. 고객이 다른데 그 마케팅도 다르고 제조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익률도 다르고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이제 성장을 논할 때 이들을 우리의 직접 경쟁자는 아니고 유사는 볼 수 있다. 유사들이 하는 모양새를 보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쟁자를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유사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로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할 뿐이지 그들을 직접적으로 경쟁자라고 할 필요는 없다. 분당에 있는 빵집은요 일반적인 빵집에 비해서 한 2배, 3배 비싼 거 싸면 안 가 사람이. 완전히 그냥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해도 지금 이미 대표님이 킥스타터를 통해서 이미 해외를 진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프리미엄으로 간다. 국내도 프리미엄이고 해외도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리는 점유율을 90% 이상 우리는 항상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글로 들어가야 얘네들하고 경쟁하면은 설득이 안 돼. 그렇게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어때요? 맞아요. 대표님 맞으시죠? 딱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 조사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고객 조사를 해야 돼요. 비싸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 대상이 아니에요. 고객 조사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고객이 아닌데 뭐 하러 고객 조사를 합니까? 그렇죠? 고통지수와 고통학습이라고 판매 마케팅할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쇼핑 TV 같은 거 볼 때 그냥 지나치다가 우연하게 채널 딱 멈춰지면 보잖아요. 이때 고통지수가 한 2, 3점 정도 돼요. 2, 3점. 관심 정도 있는데 구매는 하지 않는다. 쇼호스트가 1시간 동안 지식을 떠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실 때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 이게 지식이잖아요. 지식. 이런 지식들을 1시간 동안 또 문제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고통지수가 2점 3점에서 1점 올라가, 4점 올라가. 쇼호스트가 또 다른 지식을 얘기해. 여러분 이거 먹으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면 맞아 그러면 한 5점 올라가요. 또 맞아 한 6점 올라가고 맞아 7점 올라가. 7점 이상 나오면 구매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상세 페이지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고통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고통 학습용 지식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이 지식이 올라간 것이 잘 되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요. 우리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요? 제조 과정, 투기 과정, 나의 어떤 철학,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효과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이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 유생상에서의 문제, 이게 톱질을 해야 되는 데서의 문제 등등등등등 문제를 담으면 유사 경쟁자 하나만 갖고도 수십 가지의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때도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80%의 이익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싼 제품에서는 80% 이익률 못 만듭니다. 싼 제품에서 80% 이익률을 만드는 순간 그 제품은 아주 진짜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은 80% 이상의 이익률을 만들어줘야 더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그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어요. 제가 거의 한 8,000명 가까이 제가 코칭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프리미엄 시장으로 처음부터 타겟을 지정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열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거의 막 99.9%는 프리미엄 시장부터 안 들어와요. 시장이 작다라고 느껴요. 투자 유치하기도 힘들다라고 느껴요. 스타트업들이 고통주 3점대에서 진입을 해서 이 시장을 막 확장해서 점유율을 빨리 크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투자 받아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스타트업인데, 인간계 창업자, 신계 창업자를 저는 구분을 하는데, 돈 많고 네트워킹 많고 인력 많고 신의 창업자, 창업 자본금이 한 200억 이상 정도는 유연하게 끌어낼 수 있는 창업자를 저는 신계 창업자, 인간계 창업자를 저는 이제 30억 이내 자본금을 갖고 있는 창업자는 인간계다. 우린 자본금 1억인데 뭐예요? 완전히 인간계 중에서 흑수저죠, 흑수저. 30억에서 200억 사이가 저는 중간계로 보는데, 200억 자본금이 갖고 있는 애들은 고객을 프리미엄으로 먼저 안 들어와요. 그 시장을 먹으려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야 글로벌로 쫙 퍼지고 마케팅 빵 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금액이 싸지만 브랜드가 올라가니까 그게 팔리겠죠. 근데 이 시장에 인간계가 들어와 있다니까, 99.9%가. 그래서 대기업하고 인간계가 함께 싸우는 곳이 보통지수 3점 내외에 있는 시장에서 같이 싸우는 게 지금 창업의 형태예요. 우리가 왜 글로 들어가야 되냐고, 대표님. 안 그래요? 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계는 인간계답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돈이 없는 만큼 한 놈만 패 작전으로 가요. 근데 너무 비싸면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어느 정도가 원가라고 하셨으니까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저는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10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한시적으로 매달 50명에 한해서만 다른 패키지 10만 원짜리 10 얼마짜리를 30% 할인해서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80%가 안 남겨도 되는 거죠. 그때는 30% 남겨도 되죠. 마케팅인데 돈을 남기면서 하면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체험용으로 하는 이벤트성은 좀 금액을 좀 내려도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정 제품은 금액을 내려서는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을 내리는 순간 지금 이익률이 줄어들어서 확장성의 문제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고통지수 3점 내외에 있는 곳에서 맨날 싸워야 되면 마케팅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통지수 7점 이상의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려면 우리가 아직 그런 습관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출이 하락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프리미엄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해요. 그동안 우리가 프리미엄 고객 타겟과 마케팅을 못했던 이유는 생존과 함께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걸 못했던 것 같네요. 맞죠? 예. 알고는 있지만 못했던 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방법을 몰랐네요. 습관적 마케팅 할 때 그 기존의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기존 문화, 그냥 마케팅 문화에서 만들어진 그 습관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했던 거죠. 이게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마케팅은 좀 고통지수 3점 정도로 가고 있고 이익률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방식도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게 안 맞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 마케팅 방식이 아니고, 이런 마케팅을 누군가 알려주는 것도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니까 고통지수 7 이상의 문제들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관점으로 제가 진행을 계속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미 대표님은 싸구려 제품이 아니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미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론만 그쪽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대표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 아무 제품에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 관점으로 얘를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얘에 대한 단점을 한번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에 비해 비싸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가 넣어야 할까 싶습니다만. 제가 기재한 내용이 구매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의견 문제들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죠. 얘를 문제 상태로 보시고요. 해결된 상태로 보시는데 않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면 고객은 문제가 해결되면 돈 내거든요. 다른 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저희가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하고 둘이 분위기 잡으면서 특별한 날은 특별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 줄 때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는 나한테 싼 거를 주고 싶지 않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 와인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는 나를 위해서 싼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비싸지 않죠.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나를 위한 건데 오히려 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싸지 않도록 어떤 패키지의 어떤 서브 제품들을 저희가 선물로 주는 건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해결된 상태가 뭐냐면 다른 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라고 느끼게 해줄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보통 학습용 지식 나열이 좀 필요해 보여요. 해결 방법은 특별한 날 나에게 선물, 특별한 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상황들 출해서 지식을 알려주고 또 시간이 왜 오래 걸리는가에 대한 이거는 과학적 지식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같은 거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개수에 비해서 소모되는 양이 왜 많은가 이것에 대한 과학적 지식, 제조, 특별한 철학 이것을 해결 방법으로 삼는 거죠. 요런 해결 방법들을 나열을 이렇게 쭉 한번 해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지만 고객들은 경쟁자로 생각할 수 있는 기존의 중국산 아까 그 제품과 우리를 비교해 주는 거죠. 양이 작지만 어떤 단점이 있는지 우리는 양이 많은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기존의 유사 제품에 대해서 한번 단점들을 분석했으면 좋겠고 다른 비해서 비싸지 않다. 시간이 길지만 나는 좋다. 이렇게 해결된 상태로 바꾸자는 얘기죠. 또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길어야 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뭐예요? 왜 길어지죠? 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 있는 을 밀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특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돼요. 프리미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올라가면 절대 못 먹어요. 그렇지. 이게 뭔가 이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냉장고에 있는 곳에서 이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이게 내 소중한 들어갈 때 이게 금방 변한다는 거를 이제 지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은 절대 못 먹는다니까. 그리고 아까 그 경쟁자 그 제품 절대 못 먹어. 한 번 먹어보고 그냥 뭐야 이 싸구려 버려버린다고요, 그냥. 이해되시죠? 네, 이해돼요. 나오는 개수에 비해 소모되는 양이 많다? 이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저희가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요소를 저희가 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쪼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우리의 고객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을 저희가 과학적 실험 자료 같은 거를 더 모아서 오히려 상세 페이지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3, 4만 원짜리 있잖아요. 얘네들을 타겟으로 해서 경쟁자를 잡으려면 보급형도 만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히 분리해달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어정쩡하게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급형도 가고 프리미엄급도 가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한쪽에서 물 만들고 한쪽에서 기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제조 공정이 유사하게처럼 보이지만 뭐 일부 공통점도 있겠죠. 하지만 달라요. 마케팅도 완전 다르고요. 이 CS도 완전 다르고요. 배송하는 것도 다르고요. 패키지도 다르고요. 디자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급형은 현재로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회사가 정말 커져서 이제 이쪽 시장을 저희가 웬만큼 점유를 했어. 그러면 이제 대중성으로 들어가서 다른 브랜드로 그냥 아니면 이 브랜드에서의 보급형, 이벤트성 뭐 스타벅스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들이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마인드, 분리하는 내면화 분리하신다면 우리의 상세 페이지의 방향성, 우리의 마케팅 방향성, 우리의 타겟 고객에 대한 방향성, 가격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송곳처럼 날카롭게 우리 시장을 깊게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멘토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 정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문제 정의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된 상태를 정의를 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다른 비해서 비싸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관점하고 다른
비해서 비싸지 않다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떤 게 더 심플하고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비싸다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지? 이거하고 다른 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라고 어떻게 해줄까? 생각을 먹도록.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잡으실 때 문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잡지 마시고 해결된 상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잡으시면 되게 심플하게 잘 나와요. 아, 좋아요. 해결된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워도 돼요. 얘만 갖고 들어가도 된다. 사실은. 이해되시겠어요? 이 관점이 해결 방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수동적이 되고 해결 상태로 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능동적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까 문제 상태는 노예 방식의 해결이고 해결 상태는 주인이나 왕의 방식의 해결이 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이 해결 상태를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네. 좀 위에서 그 내려다보는 느낌, 이런 그렇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 관점이 그 해결 방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관점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다 쪼갠 줄 아세요? 기존의 언어는 이 전체를 섞어서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냥. 솔루션이라는 말에는요, 문제 상태도 들어가 있고, 고통 지수도 들어가 있고, 문제 수치도 들어가 있고, 해결된 상태, 해결 방안, 해결 수치, 돈, 해결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 섞여져서 한마디로 그냥 솔루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 구분이 안 돼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문제 상태는 문제 상태로 구분하시고, 고통 지수는 고통 지수로 구분하시고, 이거를 다 쪼갰어요, 저는. 쪼개야 명확해져요. 저는 솔루션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대, 중, 소, 세도 제가 구분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쪼개야 돼요. 쪼개면 쪼갤수록 해결점이 명확해져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팀원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도 그래요. 저놈은 괜히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가 안 맞아. 뭔지는 모르겠어. 항목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여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여기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디인지 문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해결 방법 못 찾아요. 이렇게 쪼개잖아요. 내가 저 친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일단 쪼개. 문제부터 얘기해. 문제. 계속 다 써요. 문제를 다 쓴 다음에, 그럼 이 문제 상태를 해결된 상태로 만든다면 저 친구와 나하고 소통이 잘 될까?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키워드는 도대체 어느 분류에 속할까? 이것을 대중소세, 문해둔수로 다 분류를 하면 리더십도 해결되고 소통도 해결되고 철학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저는 그래서 대중소세 문해둔수를 제가 만들었지만 야 이거는 참 내가 보기에도 예술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쪼개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엑셀형으로 제가 했는데요. 이걸 엑셀형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하나당 해결된 상태 하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가야 돼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이런 해결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내가 받는 돈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10,000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나의 돈은 얼마일까? 그러면 여기 10,000원, 5,000원, 무료, 20,000원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당 무료냐 얼마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지면 나중에 합해지면 이게 패키지 요금이 나오고 이게 정기 구독제 패키지 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대중소세 문해둔수 매뉴얼을 잡을 때는 처음부터 세로형 문서로 제가 절대 못 찾게 해요. 세로형은 한두 장 정도는 작성할 수 있는데 세로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정돈이 안 돼서 매뉴얼을 포기해버려요. 팀장님이 기존에 정리정돈 해놓으신 것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세로형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았을까. 좀 어떠세요? 세로용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99%가 다 세로형으로 다 작성을 해요. 가로형으로 작성하면은요, 다 보여요.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제가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이거는 꼭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인간은 분류를 하고, 동물은 분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창업은 그동안에 인간처럼 분류하면서 창업을 했는가, 분류를 하지 않고 동물처럼 창업을 했는가 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계 창업자들은 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창업을 했다. 저도 마찬가지. 이거를 제가 3년 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3년 전에부터 제가 여기다가 대중소세를 넣었던 것 같아요. 분류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분류를 하면서부터 코칭하는 게 너무 편해지고 이 분류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도력을 가지고 창업 순서를 잡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본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 감정이 하나밖에 없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몸 딱 부딪히면 감정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게 다 똑같아. 뭐야 이 새끼야. 어디가 싸울 때도 뭐야 이 새끼야. 화를 내는 톤이 다 똑같아. 감정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화의 높이가 달라져요. 딱 부딪혔을 때 이 상황에서는 내가 화를 낼 상황이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애기들은 울음의 크기를 조절을 못 하잖아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얘는 동물에 가까운 거죠. 성장할수록 인간에 가까워지면 이게 감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크게 낼 때와 작게 낼 때도 구분을 하고, 분노 조절 장애하는 사람들이 컨트롤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는 애기 수준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창업을 보시자고요. 우리 창업은 과연 애기 수준의 분류를 하지 못하는 본능적으로 했는가, 분류를 하면서 했는가.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애기 수준으로 창업을 했다. 이것을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경영에서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감정 우선이 아니라 시스템 우선이잖아요. 근데 창업에서만큼은 감정 우선이야. 창업에서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목소리 큰 놈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본능적 창업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인간에 가까운 시스템 창업이란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 분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주먹 구구식에 자영업 수준에서 멈출 것이다. 분류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성장이다. 이 성장을 만들려면 분류부터 하라. 저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지 말자. 대표님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셨는데도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거야. 저는 이런 분은 그냥 신이다, 신. 동물적 본능이에요. 하하. 김봉진 대표 같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동물적 근성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키웠다는 얘기는 그거는 신 중에서도 신. 저는 이것을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깨달았어요, 오늘. 리더십과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 리더십과 소통은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먼저 가거든요. 너무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전략적 회의라고 봅니다. 이게 전략가들이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나중에 실행자들을 저희가 다룰 텐데 이런 매뉴얼도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고 본능적으로 하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텐데 어떻게 그런 실행자들을 리더십과 소통으로 저희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어떤 일 처리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일하느냐, 아니면 짜여진 분류된 일에 대해서 파악하고 동물은 반응하고 우리는 대응하는 거죠. 분류되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분류되어 있지 않으니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 감정대로 그때그때 내가 느끼는 대로 처리해 왔던 거죠. 그 오류들의 많은 손해들을 감안하면서까지 버텨왔는데 이게 이제 잘 정리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과 제대로 된 리액션을 한다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류 작업을 도와드리는 거죠.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것도 보존을 해드리고 비즈니스의 이상적인 것도 관점을 좀 만들어드리고 양쪽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분별 있게 좀 만들어 드린다면 저는 두 분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찾아봤거든요. 문의 돈수라고 써주신 거를 찾아봤는데 사례나 이런 것들 포스팅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확하게 약간 감이 안 왔는데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얘기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앞으로 실행이 될 때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고통가슴 너무도 중요한 거라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것 같거든요. 네, 오늘 한 얘기들은 실제 현장에서 제가 작업을 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네.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 완전히 뭔가 통했어요. 본질을 알아야 현상도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본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